소라산 병원 심장혈관 흉근외과 강필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크모 서킷을 언제쯤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크모를 돌리면 블리딩과 스럼보시스가 가장 큰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이고, 이런 것 에크모 자체가 이제 클럿을 만들게 되고, 그런 클럿 포메이션 때문에 옥시네이터나 펌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좀 피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갑자기 에크모 서킷에 문제가 생겨서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환자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적절할 때에 에크모 서킷을 교체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건 양산부산대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에크모를 넣었을 때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하셨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옥시네이터 클라시나 펌프 헤드 클라시나 캐뉼라 클라들 때문에 갑자기 펌프가 막히고 에크모가 안 돌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산부산대는 잘 대처하셨겠지만 실제로 잘 대처하는 게 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요즘 보통 AI 보통 많이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AI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저도 구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클럽 포메이션이나 오시네이터 페일러, 범프 헤드 스로모시스, 에어 엠볼루스, 메카니컬 페일러가 있을 때 바꾸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밑에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 명이 잘 얘기해서 잘 평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환자 컨디션 그리고 리스크 컴플렉션 코스트까지 잘 고려해서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AI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컴플렉스한 문제고 베스트 디시전 하기 게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옥시네이터가 필요하고 있고, 옥시네이터는 주로 PMP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P랑 공기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O2가 들어오고 CO2가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옥시네이터는 P는 이렇게 들어가고 가스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산소를 주고 CO2를 제거하는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네이터를 보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볼 수 있는데요.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옥시네이터 인렛이랑 아웃렛의 프레셔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레셔가 드롭은 여러 가지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좀 필요하지만, 플로우랑 갑자기 에크모 RPM은 똑같은데 플로우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옥시네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소 레지스트리에도 페일링 옥시네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클럽 포메이션이나 가스 익스체인저 페일러, 블러드 릭 때문에 체인지가 필요한 경우를 페일링 익스체인저라고 얘기하고 있고, 각각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 프레셔 드롭이 증가할수록 이것은 여러 가지 옥시네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교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에크모 플로우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좀 평가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CRRT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또 평가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CRRT를 분리하고 다시 프레셔를 측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멤브레인 전이랑 멤브레인 뒤에 이 프레셔를 주로 측정할 수 있고, 이걸 델타 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델타 P는 여러 가지 영향을 만드는데, 에크모 플로우나 인터널 레지스트리스턴, 그다음에 인턴 캐뉼라 사이즈, 길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은 한 50mm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 프레셔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적인 변화를 모아놓은 표인데요. 그래서 델타 P가 만약에 오르고 플로우가 떨어지고 RPM이 같은 상황이라면 옥시네이터 페일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옥시네이터를 바꾸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아굴레이션 매니지먼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에크모하고 앞에 많이 보셨지만 스럼보틱한 팩터랑 블리딩한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코아굴레이션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 없으면 어렵지만, 이제 블리딩이랑 스럼보틱 사이에서 좀 적절하게 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D다이머나 플래틀 떨어지는 경우를 알 수 있고, D다이머는 서킷 클래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롬보사이토페니아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스롬보사이토페니아만으로 뭐 서킷을 바꿀 수는 어렵고,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떤 것들 때문에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있는지, 뭐 H 혜태가 있는지 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롱 말펑션도 필요한데, 우리가 PO2를 에크모 PO2를 측정해서 보통은 FI2 100일 때는 300은 최소한 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에크모 100일 때 300 이하이면 서킷 체인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O2는 저희가 뭐 많이 고려하진 않지만 어쨌든 CO2 리무브도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오시네이터 체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클래스를 보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시네이터 앞뒤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잘 보고, 뭐 이왕이면 같은 사람이 보는 거 좋고 서로 인계가 잘 돼서 잘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하고, 클래스가 커지면 뭐 같은 RPM에서 플로어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코어그레이션 패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한자 서포트가 안 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플래시 라이트를 통해서 잘 보는 게 필요하고, 뭐 작은 거는 괜찮지만 큰 게 생기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클래스를 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엘사라고 우리 트렌드 타임 노멀 셀라인 볼로소 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이제 리서큘레이션 잴 때 뭐 많이 쓰긴 하는데요. 옥시덴터 볼륨도 같이 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절대적인 뭐 수치가 정량한 건 아니고 그런 트렌드를 잘 평가해서 뭐 50% 이하, 뭐 30% 이하면 바꾼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헤몰라이시스 앞에 말했던 것들은 헤몰라이시스로 다 같이 영향되는 건데, 뭐 유린이나 그다음에 플라즈마 헤모글로빈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 헤몰라이시스 일어나면 그런 것도 교정하고 원인은 무엇인지 좀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헤몰라이시스는 에크모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펌프도 바꾸고 시엔터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헤몰라이시스 모니터링은 플라즈마 헤모글로빈, 빌루루빈, LDH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결국 헤몰라이시스가 생기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헤몰라이시스를 평가하고 헤몰라이시스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주로 그래서 과연 어떤 수치를 볼 것이냐, 뭐 LDH, 뭐 헤모글로빈, 뭐 여러 가지 많이 볼 수 있는데 각각은 좀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좀 평가하기 좀 쉽지 않지만, 플라즈마 헤모글로빈이 조금 더 키마커가 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논문인데 지금은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서킷을 바꾸고 났을 때 뭐 델타 P라든지 RPM이라든지 플로어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블리딩 그룹이랑 스롬보시스 그룹에서, 블리딩 그룹에서는 서킷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블리딩이 좀 많이 또 줄어들었고 플레이트렛은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롬보시스 그룹에서는 뭐 서킷 가는 거는 상관없이 스롬보시스는 계속 좀 생겼고, 뭐 플레이트렛은 파이브로이드는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뭐 딱 답을 딱 드리면 제일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답을 드리긴 좀 쉽지 않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좀 같이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좀 보시면 우리가 오시네이터 클러팅을 평가해야 되고, 오시네이터 페일링을 평가해야 되고, 클랏 평가해야 되고, 헤몰라이시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오시네이터 기능이나 펌프의 기능이 어떤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서킷 체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전부 다 나열을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지만, 저는 주로 좀 플라즈마 헤모글로빈을 많이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옛날에는 보통은 한 50 이상이면 좋지 않다 얘기하는데, 에크모 환자에서는 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델타 P도 마찬가지고, 뭐 아까 50 말씀드렸지만 50 이상이라고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지만 트렌드를 봐서 플로어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헤몰라이시스가 증상이 보이면 평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PO2가 뭐 300 이하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고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크모 서킷을 바꾸는 것도 실제로는 환자한테 데미지가 되고 또 사람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사람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바꾸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평일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완전 에크모에 디펜던트 한
한다는 경우에는 잠깐 잡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고 마사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